안녕하세요, 거마장입니다. 마천 4구역에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이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아서 그에 맞춰서 재개발지에서의 분양 대상 자격에 대한 규정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재개발지에서 특수 물건이죠,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규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때는 무허가 건축물이 재개발지에서의 진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재개발지를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인기가 좋은 물건이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규정 내용 보시기 전에요, 제 영상은 어디까지나 꼭 참고용으로만 보시고요, 꼭 해당 구청이나 국토부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규정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특정 무허가 건축물 두 개로 나뉩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2003년 12월 30일 시행된 서울시 조례 4167호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면서 4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가 항목에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축물 대장, 가장 정확하죠.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 나 항목 81년 2차 제2차 촬영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 건축물. 그러니까 대장에는 없더라도 그 당시 찍은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으면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다 항목으로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확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라 항목에도 있지만요, 재산세를 내고 있는 거, 그 다음 이 당시에 공과금, 전기세나 수도세 등등 공과금을 납부했던 영수증이 있다 그러면은 인정이 될 수 있겠죠. 라 항목 보실게요. 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되고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그 당시에 사진에 항공사진에 촬영이 되었거나 확증할 수 있는 무허가 건축물, 재산세나 공과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4개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은 무허가 건축물도 분양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조건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추가로 2004년 11월 5일 개정된 조례에서 신설된 내용으로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 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30일부터 쭉 적용을 하다가요, 2011년 5월 26일 개정하여 시행한 서울시 조례 제5102호에서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없어지고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 새롭게 들어오는데, 특정 무허가 건축물의 정의는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 등이라고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9년 1월 24일 이 기준일이 변경됐죠. 여긴 언제였나요? 1981년 12월 31일. 그래서 89년 1월 24일로 기준일이 대폭 뒤로 밀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 항목은 따로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89년 1월 24일 기준으로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항공사진이 찍혀 있거나 그리고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로 해당이 되어서 분양 대상 자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부칙 제2조에서 시행 시기를 정했는데요.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민공람을 한 구역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5월 26일 이후에 주민공람을 한 구역에서부터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기간이 대폭 완화가 됐죠. 그럼 거마장이 위치하고 있는 거여 마천 재개발지에 어떤 무허가 건축물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거여 마천주역은 2011년 5월 26일 이전에 모두 공람을 완료했죠. 2006년도가 기준이니까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적용해야 되겠죠.
무허가 건축물의 정의는 알아보셨고요. 그러면 거래하실 때 확인하셔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래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요. 무허가 건축물의 종류, 무허가 건축물의 종류라고 해놨지만 이건 사실 해당 구역이 주민 공람이 언제 했냐, 이 시기에 따라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적용할지 특정 무허가 건축물을 적용할지가 나뉘어지는 거겠죠. 기간이 약 8년 정도 차이 났었잖아요. 무척 중요한 겁니다.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무허가 건축물의 종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된 확인서를 보시고 파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 하실 때는요,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하시면 되겠지만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면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재산세도 내고 다 하는 겁니다. 단지 무허가 허가만 득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보유주택에는 포함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잔금 후에는요, 일반적인 물건의 거래는 본인이 직접 셀프로 하시든 법무사에게 대리로 진행하시든 등기를 접수해서 등기를 올리는 절차를 진행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허가기 때문에 등기가 없기 때문에 등기는 할 수 없어서 해당 구청의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취득세 신고와 납부는 당연히 하시는 거고, 그리고 조합에서 명의 변경을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득하게 되시겠습니다. 이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하였고요. 거여 마천 구역에서도 이런 무허가 건축물이 간간히 꽤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재개발의 진주라고 칭할 정도로 수익률이나 낮은 프리미엄으로 아는 분들만 투자를 하는 희귀템이었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많이 오픈이 되어 있고 정보도 많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일반인 분들도 많이 접하고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면은 아직은 초기 진입, 초기 실투자 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거나 총 투자 금액으로 보시면은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거마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